네. 5장에서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그 PPT 그 자료를 다 마무리를 못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강의 계획표에 보면 이제 어차피 또 6장을 지금 해야 되는 이런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나머지 부분은 책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하시면 되겠고 책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같으면은 이렇게 시간이 충분해서 제가 강의를 다 할 수 있는데 이 동영상 강의니까 1시간짜리를 25분에 끝내야 돼서 반으로 막 줄어버리니까 거기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PPT만 쳐다본다고 하면은 그냥 막 PPT 넘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강의를 할 수밖에 없고 PPT를 다 하려니 나머지 자료를 다 하려니 여러분은 PPT 넘기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효과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타임에는 이제 우리가 노인복지론에서 제6장 노인과 주거 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노인의 주거 보장을 우리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 주택 보장 원리 및 정책, 이것을 두 번째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 주택의 현안 문제점들은 지금 무엇인가, 이것을 살필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 주택의 앞으로의 숙제, 과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인 주택의 개념에서 일반 주택의 기능 외에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예요. 가사 보조 서비스, 간호, 간병 서비스 등이 통합된 특수 주택이다 그랬어요. 자, 노인 주택이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택이죠.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 일반 주택과 다른 게 뭐냐면 이들이 가사 보조 서비스 또 간호 간병 서비스 등이 이게 통합이 돼야 된다. 통합. 자, 그래서 사회활동 보조, 가사 보조, 간병, 간호 이런 것들이 통합된 특수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사는 데는 아무래도 노인들이 이 병원이 굉장히 자주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있어야 될 것이고 노인들이 사는 곳에도 또 역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밸런스는 노인주택이란 거주자인 고령자, 나이가 많은 사람의 자립생활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 자존심이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물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밸런스가 정의를 했습니다. 노인 주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고령자들이 모여 사는 주택이다. 그래서 고령자들끼리,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주택, 이걸 우리가 노인주택이다. 자, 고령자의 생활 특성을 배려한 건축 방식이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생활 특성을 배려한 건축 방식. 자, 그러니까 계단이 많으면 안 되겠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휠체어도 탈 수 있으니까 휠체어까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뭐 침대까지는 심지어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또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등등. 자, 이렇게 해서 고령자의 생활 특성을 배려한 건축 방식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이외에 인적 서비스가 반드시 부수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건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으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노인주택이요. 노인주택. 그러니까 일반 그냥 주택 하면은 뭐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거지만은 우리가 어느 한 지역에 노인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노인들을 편리를 위한 그 지역 혹은 마을 혹은 바운드리 그 안에서 어떤 노인을 위해서 편리하게 만든 주택이나 이 시설이나 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제공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보면은 지금도 그래. 뭐 영화인들이 모여 사는 곳, 뭐 기자들이 모여 사는 곳. 기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예요? 기자촌 이런 거예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 뭐 영화인들이 모여 사는 곳도 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연예인들이 모여 사는 곳도 있더구만. 그러니까 그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니까 그게 모여서 살면 서로 이렇게 좋은 걸 수도 있겠죠. 서로 뭐 잘 알고 이해도 잘 되고. 그런데 왜 노인들은 그게 없어야 되냐? 노인들도 노인끼리 모여 사는 곳이 있어야 된다. 자, 젊은이랑 같이 살면 친구가 없잖아요. 근데 노인끼리 같이 이렇게 한 마을에 살면 그러면 다 만나는 게 친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거기서 모든 일반 이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뭐 필요한 거 찾아가려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노인 그 주택에서 주택 단지 그 안에서 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가서 공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병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인들이 필요한 모든 거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이제 노인 주택에 대한 개념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뭐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뭘 산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노인들도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년도 아름답게 노년을 보내야 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보면은 사람들이 노년이 돼서 지금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 서울 근교에 양평이잖아요. 양평, 용인, 뭐 이런데 저기 그 노인들이 그 많이 살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 주택 이런 것들을 노인들의 편리 보장을 하는 노인들만을 위한 이런 주택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인 주택의 필요성을 보면 자, 인구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점점 고령화돼. 그래서 사람이 점점 나이가 많아서 거의 요즘에는 1년씩 더 수명이 연장된단 말이에요. 굉장한 지금 이 시대가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대 바로 20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130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지금의 20대예요. 지금의 20대는 지금 여러분 세대는 100세잖아요. 여러분 세대는 지금 100세를 살아가. 근데 지금의 20대는 130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130 살 사람들이 또 많잖아 또. 저도 130 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130을 우리가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재수 없으면 200년 살아 이런 게 있어요.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수명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1년에 평균 이렇게 보면 1년씩 수명이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20년 더 사는 거야. 30년 후에는 30년 더 사는 거고요. 이렇게 막 지금 이 수명 연장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면은 낳고 죽고 이래야 되는데 낳고 안 죽어.
계속 오래 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노인들이 인구가 고령화되죠. 근데 젊은이가 계속 이렇게 새로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젊은이가 안 태어나는 거야. 젊은이가 안 태어나니까 고령화가 계속 급속도로 빠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령화를 멈추게 하려면 할 수 없어요. 젊은이가 애를 많이 낳으면 고령화가 멈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아이를 낳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이를 낳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사회복지사는 아이를 많이 낳아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인구가 고령화된다. 고령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 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생긴다. 그리고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 그에 따른 노인 주택에 대한 욕구가 증가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노년으로 오래 살잖아요. 그죠? 65세가 노인이야. 근데 65세가 노인이 돼서 얼마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한참 사람이 100세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인생에서 제일 긴 기간이 노년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노년기간을 집을 그래도 좋은 데 가서 살다가 죽어야지, 뭐 이렇게 안 좋은 데 가서 살다가 죽으면 또 억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필요한 거야. 어떤 주택? 노인들에게 필요한 주택. 요게 이제 주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주택의 필요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구조의 변화예요. 전통적인 사회에서 노인 부양은 가족이 담당했어요. 옛날에는 당연히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 자식이 모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늙으신 부모님을 여러분이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모시고 계시잖아. 안 모시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 자, 이런 것을 보니까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노인 부양은 가족이 담당을 했어요. 그렇지만 산업화가 되고 핵가족화 등의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경로 효친 사상이나 자녀들의 효도관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국민들은 경로 효친 사상이 있었죠. 또 자녀들은 효도라고 하는, 그래서 뭐 늘 불효자는 옵니다. 아마 이런 노래까지 부르면서 그렇게 불효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그 효도를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님 모시는 거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의 60% 이상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지금 통계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은 누구냐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나, 동생이야.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이냐니까 아니래. 지금 우리나라의 인식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부모도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가 됐을 때는 자식을 의지하면은 그 인생 진짜 노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년까지 자식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노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된 줄로 알고 저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의 효도관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 모든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 하면 어르신, 굉장히 벌써 얼마나 이거 말만 들어도 어른이요, 어르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존경하고 이랬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 어르신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르신이 뭐라 그러면 뭐 네가 뭔데 참견이냐 막 그러고 더하면 또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 일부가 또 그중에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의식 구조가 변화된다. 인구의 고령화, 그 다음에 왜 노인주택이 필요하냐? 인구의 고령화. 그래서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주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의식 구조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노인도 주택이 필요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시설 목적과 재가 목적의 노인주택 정책이에요. 자, 시설 목적은 아무래도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재가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노인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공하는 주택보장 관련 서비스를 의미하며 수용보호시설이라고 한다. 수용, 받아들여서 보호, 지키는 그런 시설. 그래서 노인들을 받아들여서 지키는, 케어하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설 목적이에요. 시설 목적. 그 다음에 재가 목적 주거 정책은 수용 보호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노인을 위한 주택 보장 관련 서비스예요. 자,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노인을 위한 주택 보장 관련 서비스다. 그래서 이 요양원 이것은 오직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도 꼭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이 요양원에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가정도 나이가 많더라도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늙어서 가족과 함께 산다는 거 이거 참 행복한 거예요.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지요. 그런데 자식들이 싫다고 해. 그러니까 노인들이 너무 자식들이 싫다고 하니 노인들이 그냥 혼자 사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않다면 노인들의 소원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가 목적 주거 정책이 바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그런 주택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관련 서비스가 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시설 목적, 이 요양원 같이 시설을 지어서 수용 보호하는 것이고, 여기는 가정에서 재가 목적이잖아요.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주택 보장의 원리를 보면 계속 주거의 보장. 그러니까 주거에서 계속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주택에서 계속 이렇게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 공간의 최저 기준 확보. 그러니까 주택을 지려도 뭐 겨우 그냥 방 하나 짓는 그런 주택이 아니라 주거 공간을 최저 기준으로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원리예요. 노인주택 보장에서 주거 공간의 최저 기준 확보. 그 다음에 거주 기회 평등의 보장이다. 거주를 하는 것은 누구는 거주하고 누구는 거주를 못하고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 된다. 그래서 거주 기회 평등의 보장이에요. 그 다음에 정상화의 실현이다.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정상화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원래 상태로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상화의 실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인주택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노인주택의 정책은 고령자용 기획주택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획적으로 주택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지형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용 기획주택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령자용 기획주택은 고령자 위주의 설계와 생활보조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병설하는 거야. 같이 데이케어 센터를 거기서 그 주택 옆이나 그 동네 안에 가까운 곳에 같이 짓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나와서 이 데이케어 센터에 와서 뭐 어르신들이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케어 센터가 같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령자 기획주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부담과 공적 보조가 이게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내가 돈이 너무 버거우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 집에. 그러니까 국가가 보조를 많이 해주고 또 일반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그 주택을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고 기획하는 그런 주택을 우리가 기획주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획주택은 노인주택 정책에서 기획주택은 고령자를 위한 거예요. 노인들을 위해서 설계가 이루어진 집이고요. 또 거기에 생활보조사가 또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데이케어 센터도 같이 옆에 병설돼야 되고 또 병원 같은 것도 뭐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주자 부담이 적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돈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노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그 입주자들은 노인들, 어르신들은 적은 돈으로 이 좋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요것이 바로 기획주택이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주택 정책에서 두 번째는 복지형 임대주택이에요. 자, 복지형 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비록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죠. 그래서 생활이 좀 약간 좀 이렇게 풍성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에게 그 고령자에게 주택을 주는 거죠. 그 주택을 주고 그것을 임대료를 내게 해서 그래서 임대료를 주고 그 주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 주택에 들어가니까 임대료가 비싸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무슨 뭐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월급을 타요?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이게 굉장히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임대료를 적게 하려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수록 수입도 줄어지는데 거기다가 수입도 줄어지는 데다가 거기다가 임대료까지만 올라가 버리면 이게 어르신들은 아무리 좋아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은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은 중저소득층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많이 해주고 국가도 또 보조를 많이 해서 어르신들로 하여금 임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만약에요 그 집을 어르신이 사가지고 그거를 산다고 해보세요. 물론 뭐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르신이 만약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사는 동안에 임대해가지고 임대료 좀 내다가 그냥 내가 살고 죽으면 임대료 안 내도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도 이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편하고 그 주택 살려면 돈 그거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거 그렇게 비싸게 산다고 해서 또 자식들이 와서 거기 와서 살겠어요? 그 집 엄마 아버지가 살다가 죽은 집에 자식들이 아깝다고 와가지고 그냥 서울에 다 버리고 거기 와서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들도 어차피 그거 뭐 노인들한테 팔든지 이럴 건데 그럴 바에는 임대주택이 복지형 임대주택도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주택 정책에서 시니어 주택제도가 있어요. 시니어 주택제도라는 것은 정액 입주금이죠. 그래서 뭐 얼마씩 이렇게 고정적으로 내는 그 입주금. 그 다음에 종신연금 보험을 활용하고요. 그
그 다음에 간호, 간병 필요시에는 선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케어하우스, 케어하우스가 있는데 실버 양로시설 제도를 개량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 주택 구조에 접근하고 각 거실은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시설은 내부에 병설되지 않아요. 그래서 필수 부분만 제공을 하는 이런 케어하우스가 있다.